저희 제3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선이고요. 저는 이전에 삼성물산 패션연구팀에서 재직을 했고요. 당시에 삼성물산 패션연구팀이자 삼성패션연구소 연구원으로도 재직을 했는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 제 모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삼성패션연구소가 삼성물산의 법인 연구소예요. 그래서 연구원이자 연구팀원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랑 여기 수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연구소와 전략기획팀에서 패션 트렌드 정보 리서치를 주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 패션연구소는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서치하고 그것에 관련된 뭔가 기획을 하는 업무인데요. 다른 일반 기업에서 얘기하는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정보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이라는 것이 요즘 좀 확대됐으니까요.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그런 모든 해외 혹은 국내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서 그것을 좀 국내 브랜드의 사정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더 그것을 알기 편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패션 트렌드 정보 리서치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나 팁, 노하우라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패션 정보라는 게 여러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많은 정보를 지금 소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패션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브랜드 일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시라면은 좀 더 출처가 정확한 곳에서 정보를 좀 소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들이 물론 굉장히 패션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시지만 그 중에는 조금 출처가 불분명해서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그리고 정보가 조금 혼란스럽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소셜미디어 매체보다는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전달하는 패션 전문 정보 사이트라든지 혹은 보그나 이런 잡지 같은 곳에서 정말 전문 집단에서 한번 검증된 정보를 사용하실 것을 좀 제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패션 정보라는 것은 사실 해외 정보가 많이 주되게 저희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컬렉션 쇼가 많이 열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보를 좀 찾으실 때 되도록이면은 해외에서 나온 그런 기사라든지 해외 사이트에서 한번 좀 오리지널 정보를 한번 입수하시고 그것을 국내 사정에 맞게 국내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관련된 정보를 서치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만의 패션 정보를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작업을 할 때 일단은 가장 최신 뉴스들을 담고 있는 그런 패션 뉴스들, 국내외 패션 뉴스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소셜미디어도 저도 이용합니다. 거기서 피드가 자동으로 뜨는 거 보고는 흥미로운 패션 뉴스 꼭지를 잡아내서 그것에 관련된 전문 사이트나 전문 업체의 정보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찾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요즘은 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좀 중요한 조언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와 수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신데 주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강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MD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요즘 마케터 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패션 마케터가 되고 싶으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나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션 마케터라고 한다면 일단은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에 어떤 내가 업무를 맡던지 간에 기업과 브랜드에 몸을 담고 있다면 패션의 마켓의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이트를 통한 서치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패션에 대한 마켓의 흐름을 읽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케터라면은 좀 더 그런 정보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패션 마케터 분들은 이런 뭐 에이전시 같은 업체와의 소통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브랜드의 디자이너 분들, 아니면 기획 MD 분들, VMD 분들, 다양한 업무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마케팅 결과물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마케터를 좀 꿈꾸는 학생분이라면은 나는 누구와도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좀 즐기고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작업에 좀 자신 있고 재미를 느끼는 학생분들이라면은 이런 마케터 일이 좀 잘 적성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에 이어 비주얼 머천다이징 과목도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VMD가 또 엄청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혹시 VMD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의 역할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학생분들은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냥 단순하게 매장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비주얼 머천다이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뭔가 정보를 소비할 때, 뭔가 정보를 캐치할 때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VMD는 이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제품의 그런 정보 같은 것을 비주얼적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MD분이기 때문에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이미지 정보 소비가 강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VMD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잘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고요. 이분들이 이제 브랜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 공간 안에 표출할 것인가 이 공간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매장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한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까지도 책임지는 영역이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VMD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장의 관리뿐만 아니라 가상 현실에서의 온라인 세계에서의 우리 고객들에게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의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하고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VMD의 역할이 그냥 매장에 가서 매일 상품을 진열한다라고만 좀 너무 좁은 범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브랜드의 이미지 작업의 모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구나 좀 큰 범주로 많이 생각하셔서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획 MD를 희망하고자 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실무하실 때 이런 능력은 미리 보유하고 있으면 좀 좋겠다 실무하기에 수월하겠다 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MD는 아까 마케터에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패션의 흐름이나 시장에 있는 그런 룰 같은 것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셔야 하고요. 근데 기획 MD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대한 물량 확보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시즌에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가 무엇이고 어떤 아이템을 많이 판매가 될 것인가를 좀 상품에 대한 예측을 하는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예를 들어 날씨는 어떠할 건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트렌치 코트라는 아이템이 더 잘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패딩의 아이템을 더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량에 대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패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흘러가는 모든 그런 정보들을 조금 입수를 하셔야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브랜드의 제품의 물량은 좀 낮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마케터 분보다는 더 시장의 흐름을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다양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익숙하시면 훨씬 좋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획 MD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읽고 데이터로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상태로 MD가 되신다면 조금 초반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엑셀에 대해서 다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학생분들 면접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MD를 뽑는 그런 인턴까지도 뭔가 면접을 볼 때 그 엑셀 프로그램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런 실습 면접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엑셀을 다룰 줄 안다 그런 학생들이 MD를 지원한다라고 기본 베이스로 지금 브랜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에 조금 더 능숙하다면 이제 입사한 후에 굉장히 수월하게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엑셀이 좀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으로 있으실 때 이제 4학년 되실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취업을 알아보실 텐데 이력서를 내실 때 좀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력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내가 여기 일하고 싶습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 제스처이긴 한데 이런 것을 좀 두려워하거나 몇 개의 브랜드만을 좀 선정해서 보내면은 사실 취업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의외로 기업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면서 몇 개만 이렇게 내시는데 사실 브랜드에 나를 알리는 작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력서 제출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력서를 내가 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를 리젝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그런 스킬이나 나라는 그런 포지션이 필요가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음껏 뭔가 어디 공고가 뜬다, 회사에서 뭔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정직원을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정말 끊임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고 되지 않더라도 그 이력서 자체만 내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 회사에 면접을 가는 거긴 한데 그분들이 나를 물론 판단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지만 나도 그 회사를 면접을 간다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그 상사가 되실 분하고 많이 면접을 봤을 때 내가 이분하고 좀 맞을 것 같다. 이 회사 문화라는 거, 조직 문화라는 게 면접을 봐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을 것인지 좀 더 나도 판단을 하는 자리다라고 좀 상호간의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의 기회를 항상 좀 잘 잡아서 한 번씩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답변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3회 세미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